퇴직 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62세 김 선생님은 그날 처음으로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이대로 가면 고혈압 약을 평생 먹게 될 겁니다.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일만 하며 살아왔던 그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은퇴 후였습니다. 일을 그만두자 움직일 일이 줄었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예전엔 회사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루 1만 보를 걷던 그였지만 이제는 TV 앞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몸무게는 7kg 늘었고 혈압은 매달 높아졌습니다. 의사의 권유대로 약을 시작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찾아온 건 뜻밖에도 병원이 아닌 친구의 입에서였습니다. 퇴직 후 동창 모임에 나간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오랜 친구 박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박 씨는 5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빛은 맑았고 말투엔 활기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그때 그렇게 위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도 좋지만 결국 내 몸은 내가 고쳐야 하더라. 하루 1시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걸 멈추지 마라. 그것만은 절대 놓치지 마라. 그 한마디가 김 선생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동네 하천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3달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혈압이 떨어졌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은퇴 후 늘 피곤하고 무기력했던 얼굴이 사라지고 아침 햇살을 맞으며 웃는 날이 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의사도 분명 중요하지만 친구의 한마디가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내 병은 몸보다 마음의 병이었더군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어도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꺼내는 열쇠는 의학이 아니라 습관에 있습니다. 의사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그 길을 걷는 건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실제로 미국 노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약물 치료보다 혈압, 혈당, 체중 조절에 더 큰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은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생활요법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많은 은퇴자들이 이 단순한 진실을 알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늦었다는 생각이 바로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며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예전엔 운동을 정말 싫어했어요. 건강해지고 싶은데 의지가 안 나요. 이 나이에 뭘 해도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지금은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불안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노력의 크기가 아니라 시작의 유무입니다. 몸이 좋아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7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습니다. 그에게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약 대신 아침 공기를 마십니다. 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젊어졌어요. 실제로 그의 혈압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복용하던 약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병원 수치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발로 걸으며 스스로 건강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노화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늙는다는 건 단순히 세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잃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젊어진다는 건 그 의지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친구의 한마디가 김 선생님을 바꾼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주는 조언보다 스스로 느끼는 변화가 인간을 가장 강하게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이유로 변화를 미루면 안 됩니다. 건강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반복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의 건강관리는 젊은 시절의 운동법과 달라야 합니다. 체력보다 지속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무리한 고강도 운동보다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햇빛을 쬐고 2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식사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에 한 번 심호흡 시간을 가지는 것, 이런 단순한 행동들이 혈압, 면역력, 수면의 질까지 바꿉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마음의 평정과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의 100세 장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 습관은 운동량보다 규칙성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사람과 교류하는 이 단순한 패턴이 신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노화 속도를 늦춘다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의 변화도 결국 이 원리를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건강은 숫자나 수치가 아니라 관계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친구 한 명의 진심. 어린 말이 약보다 강한 이유는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노화의 진짜 적은 세월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고립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원보다 친구의 말 한마디가, 의학보다 관계의 온기가 인생을 바꿉니다. 결국 건강이란 의사에게 배우고 친구에게 자극받고 스스로 실천하는 삼각 구조 속에서 완성됩니다. 김 선생님의 인생을 바꾼 건 약이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그 대화가 마음을 깨우고 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을 바꿀 한마디는 이미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충고가 아니라 오래된 친구의 진심. 어린 말 이제는 좀 걸어보자. 괜찮아. 오늘부터 하면 돼. 그 한마디가 바로 당신의 몸을 다시 젊게 만들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노화는 멈추기 시작합니다. 퇴직 후 김 선생님은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밥을 먹고 나면 또 하루가 텅 비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는데 정작 시간이 많아지자 그 시간이 자신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둔해지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늘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운동을 좀 하셔야 합니다. 식단을 조절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그런데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할 일도 없고 만나던 사람도 없으니 매일이 비슷했고 그 단조로움이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박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걷자며 동네 공원으로 불러냈습니다. 귀찮은 마음 반으로 나갔는데 그날이 김 선생님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오랜 지병을 이겨내고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보다 스스로의 몸을 믿었고 매일 같은 시간에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근육을 다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아침 7시에 일어나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발바닥이 아팠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에 뭘 그렇게 하느냐고 말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반복이라는 걸 박 씨의 모습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숨이 덜 찼고 세 달이 지나자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몸무게는 조금 줄었고 약의 용량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예전엔 하루가 길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짧아요. 아침이 기다려져요.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됐고 오래 묵은 후회와 불안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일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은퇴 이후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함께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길고 만성질환 위험도 절반 이하로 낮습니다. 인간의 몸은 단지 영양소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노화를 늦추는 생리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년은 운동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웃고 대화하는 그 시간이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합니다. 김 선생님에게 박 씨의 한마디가 약보다 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화는 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는 사람은 세포의 회복 주기가 일정하게 맞춰집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수면, 불안한 감정, 고립된 생활은 생체 시계를 교란시켜 노화를 빠르게 만듭니다. 은퇴자들이 흔히 겪는 불면, 피로, 무기력감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리듬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먼저 하루의 리듬을 복원하라고. 그 리듬이 회복될 때 세포의 리듬도 함께 되살아납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매일 아침 같은 길을 걷지만 그 길에서 매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새로 돋아나는 풀잎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아침 햇살을 맞으며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중이에요. 이 말에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삶을 다시 붙잡은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단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입니다. 은퇴 후 건강 관리를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기준에 맞추려 합니다. 누가 좋다더라 하는 영양제, TV에서 본 다이어트법, 유명한 건강법들을 따라 하다가 금세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를 꾸준히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걷거나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잡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몸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 꾸준함이야말로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의사가 아닌 친구의 한마디가 김 선생님 인생을 바꾼 건 결국 그 말이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1시간만이라도 움직여라. 복잡한 건강 이론도 비싼 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을 믿고 다시 움직이는 용기. 그 한 걸음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은퇴 후 삶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젊음을 되찾는다는 건 시간을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건강검진 수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몸이 나아졌다는 의사의 말보다 오늘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에게 건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걷는 동안 자신과 대화하고 바람과 대화하며 세상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면 밤이 찾아올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전엔 의사가 내 몸을 책임진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몸의 의사가 되었어요. 우리는 종종 인생의 큰 변화는 거창한 계기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소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마디가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이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도 그런 한마디가 있을지 모릅니다. 함께 걷자. 오늘부터 해보자. 아직 늦지 않았다. 그 말이 당신의 몸을 깨우고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은퇴 후 건강을 지키는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곁에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그 말을 믿고 내딛는 첫 걸음에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진짜 건강이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매일 아침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이유가 있는 삶입니다. 그 이유가 친구의 한마디든 스스로의 결심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화는 멈출 수 없지만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절의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